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집을 풀어보면 이해를 잘 못한다거나 지문을 읽어내는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는 우리 아이는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있는데 공부를 통해서는 연결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해하는 힘이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해봤을 때 문장을 읽어내는 힘이 부족하거나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곤 해요. 제가 현재는 전에는 국어 교습소를 운영해 왔고요. 지금 현재는 국어 학습 코칭 강사로서 외부 강사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실 상위 1%나 10% 안에 드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해내곤 하죠. 계획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글을 읽어내는 능력들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다 상위권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위권 아이들이나 중상권 아이들, 그리고 막상 공부를 하려고 시작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상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 지문을 읽어내는 이해하는 능력이 사실 부족하고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제일 기본인 모든 공부의 기본이 바로 국어 공부이거든요.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문을 읽어내는 힘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글을 읽고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힘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글 읽기 방법과 공부법을 저와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문제집을 잘 풀고 하면 되지 않나요? 또는 책을 많이 읽고 다독하면 글을 읽는 힘이 길러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어요. 입력은 뭘까요? 그냥 막 읽습니다. 읽고 이해는 했죠. 생각은 했죠. 근데 그것을 출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문제집을 풀고 하는 것도 또 출력이긴 합니다. 그런데 글을 읽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구조화시켜서 말로 정리해보는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작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지문을 읽고 문제집을 풀 때 내가 머릿속으로 구조화가 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다음에 문제집을 푸는 것과 그냥 지문에 있는 거 보고 문제를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읽기입니다. 읽기는 많이 읽는 것보다 다양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제일 관심이 있는 글들 읽으면 좋습니다. 뭐 만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책, 그리고 기사, 여러 가지들 다양한 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글들을 많이보다 다양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읽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힘도 되고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읽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쓰기가 중요합니다. 읽기만 해서는 실력이 향상되기는 어렵습니다. 읽기는 내가 입력이 되었다면 쓰기는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연습의 훈련의 결과인데요. 사고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쓰기로 인해서. 그래서 추천드리는 활동들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읽기라고 했잖아요. 그 읽은 글을 한 줄로 요약해보기 있고요. 또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줄 일기 작성해보기. 또는 내가 감사했던 점들 한 줄로 작성해보기.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 쓰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썼다 안 썼다 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구조화입니다. 글을 읽는데 구조화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수거, 수능수건, 국어는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공을 들이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긴 지문을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문제풀이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초등부터 글을 읽을 때 구조화하는 힘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강조하는 법이 이 구조화하면서 읽기 훈련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냥 글을 읽어내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집을 풀 때도 정확하게 옆에 다 문제집이 요약된 것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서는 고등 때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조화하면서 읽어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조화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그 글의 핵심어 찾기입니다. 핵심어를 찾아내고 그 글의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아내야 합니다. 한 줄로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제목을 붙이기입니다. 이 글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 것인지 작성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목차별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별로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해본다거나 내가 글로 요약한 거를 보고 말로 설명을 하면 더욱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구조화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독해력입니다. 글을 스스로 읽고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구조화하는데 훈련에 있어서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가 교과서 읽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화 훈련은요, 교과서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정말 훈련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교과서 공부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원 인강이나 문제집 풀이나 이것이 전부이죠. 그런데 교과서 중심으로 우리는 훈련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과서는 굉장히 잘 준비된 교재입니다. 그것들을 잘 요약하는 힘을 가지고 구조하는 힘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중요한 이 교과서 읽기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이 생기곤 하죠.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 이해하는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문제집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작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국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비문학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비문학 잘 풀어야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문학도 사실 사회, 과학 이런 지문의 글들이 많이 국어에도 나오거든요. 이것들을 읽어내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공부를 잘한다? 내가 이걸 건너뛰고 훈련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생길 것이 보이는 거죠.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초등글부터 차분차분히 해야 될 훈련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부의 꽃은 고등 시기인데 초등부터 중등까지 차분차분하게 공부하는 이 구조화하는 힘, 읽기 쓰기 구조화하는 힘들을 길러낸다면 고등 국어에서 내가 어떻게 지문을 읽고 빠르게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내고 이 힘을 훈련되어져 있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당연히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자기의 순수한 공부, 순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가장 정확한 텍스트가 바로 교과서입니다. 제가 학교 가서 많은 친구들에게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매일 잘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그렇죠? 매일 훈련이죠. 복습입니다. 복습.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훈련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훈련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 아이들 초등부터 중등까지 공부하는 훈련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고등학교 때 공부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훈련으로 인해서 공부에 꽃을 피우는 시기를 반드시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였죠? 자, 읽기, 두 번째 쓰기, 세 번째 구조화 하기.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하느라고 했죠? 자, 네, 교과서 중심으로 이 잘 구조화된 훈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좋은 교재는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반드시 실력은 향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교과서 읽기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